지금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한테 민주당이 엄중 경고했다. 분당 유쾌한 뭐 결별? 언급했다. 근데 이건 뭐 당 분열 조장한 것이고 도를 넘었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화학 승질 같았으면 윤리위원회 회부, 윤리심판으로 회부해야 되는데 왜냐면요. 당 사람이 우리 분당할 수도 있어. 유쾌하게 헤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저건 뭐냐면은 나 못 때릴 거야 라고 약점 잡아놓고 정치적 행위 자기가 얻는 이득 있잖아요. 뭐 쓴소리 이런 뭐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아도 바른 말에서라는 이야기 들을 거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상민은 탈당하고 싶은 느낌일까? 저 사람은 원래 자유선진당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도 크게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민주당 결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운동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언론의 관종 형태로 관심 받아보려고 저런 말 뱉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 분열 조장하는 거 어디 당에서 지금 분당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해요? 이상민 씨, 국민의힘은 가능해? 국민의힘이면 가능하냐고요. 국민의힘의 유승민도 저런 얘기는 안 해요. 당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민 답이 뭔 줄 알아요? 공산당이냐? 저지랄하고 자빠졌어 조영감탱이. 난 웬만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쌍욕 안 하거든요. 그냥 관종 형태로 관심 받고 나는 국민의힘에 가도 좋고라는 아예 내놓고 노골적인 저러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고도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시기도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스리겠다 얘기한 적이 많은데 대부분 우리 그 당원들한테 향했던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늦은 것 같고 더 강하게 진짜 뭔가 징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대여투쟁인데 지금 엄한 소리 하면서 당의 분란 조장하는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상민 씨, 지금 공산당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대급 독재는 안 보일까요? 그러면 이재명이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어도 당신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해야 될 일은 윤석열과 싸우는 거야. 이상민 씨, 당신이 민주당 간판 아니었으면 당선이나 됐겠어요? 그 민주당이 곧 당원이고 국민이란 말이야. 근데 이상민은 그게 없는 거예요. 나 추천해주면 좋고, 그러다 국민의힘으로 가도 좋고, 저런 사람들을 공천하지 않는 게 민주당 최고의 혁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랑 막걸리 회동하기로 했는데 비 온다는 핑계로 우천 수년된 마치 프로야구를 보는 것 같은. 이제 그건 일설은 이낙연 쪽이 삐졌다.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민주당 커뮤니티에 계속 이낙연 까는 글만 올라오니까 이낙연이 삐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 만나기로 약속한 전날 부산에 가서 친히 부산 가서 김혜영을 만났다. 만날 수 있어요. 언론에 저걸 누가 흘렸겠냐. 어떤 용도로 흘렸겠냐. 김혜영은 거의 이재명 대표를 극딜하고 있잖아. 그만두라고 심지어 이해찬까지 가고 있어. 이 진영의 정신적 지주. 180석 얻은 이해찬이 그때 민주당을 망쳤다는 놈이 이 김혜영이에요. 민주당 사람들 망쳤다고. 진영 논리밖에 없다고. 얘가 정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도 있지만 자기 동생이 검사 출신이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낙연 쪽에서 이재명을 제일 싫어하는 김혜영을 이낙연이 만났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일부러 흘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악질적 선동인 거지. 뭐 사실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이 만난다고 했을 때 왜 만나냐 막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 항의하시는 당원분들도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웃기잖아요.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가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잖아요. 가장 극딜하고 있는 김혜영을 만난 이유가 이재명 대표 보란 듯이 그 이상도 이해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비명계 사람들 내가 모아서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 같은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상민과 이낙연이 뭐가 다릅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낙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크게 두는 게 아닌가. 정말 사자가 지나가는 쥐를 갖다가 가지고만 놀아야지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럼 평판에 훼손된다 이런 비유를 제가 해드렸는데 지금 이낙연은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해도 전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모습은 귀국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민주당의 어떤 내년 총선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모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그 이상 그러니까 이낙연한테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안 쓰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낙연 캠프에 이낙연 최측근 정운현이 윤석열 지지했을 때 이미 이낙연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겁니다. 다행히 그나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도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경선 때 대장동 재판 오늘 나온 이야기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김용 부원장 관련 재판 사항 증인 유동규 제목 유동규 2013년 설에 추석에 명절 각각 1,000만 원을 김용 부원장에게 주었다는 사실 확실하지 않다고 오늘 재판에 나왔어요. 유동규 말로. 지난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 유동규는 2013년 설 명절 때 남욱으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하고 이중 1,000만 원을 김용에게 전달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증언하였음. 오늘 재판에서는 검사 측의 명절에 전달했다는 돈에 대한 질의에서 2013년 추석 명절 역시 김용에게 전달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증언함. 유동규가 한 말입니다. 안 쳤으니까. 뭘 명확하지 않아. 이에 검찰은 유동규에게 돈 전달 시점이 명확하지 않는데 왜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설 추석 명절 때 김용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느냐고 오히려 따져 묻는 상황이 연출. 검찰이 야 새끼야 너 왜 그 1,000만 원 줬다고 그랬어. 뭐야. 그러니까 검찰이 긴급한 회의를 열어서 휴정을 요청함. 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큼 대선을 망쳤는지 아시겠죠? 검찰이 실수한 게 유동규 씨의 그 지능을 잘 파악을 못한 게 진짜 큰 실수 같아요. 새날 정보방에 들어오면 이런 글들을 올려요. 얼마나 좋을까요? 새날 정보방으로 오세요. 지금 우리 방송 채팅창 맨 위에 새날 정보방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계속 네. 불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정보가 계속 올라오는데 소리가 날 수 있고 진동할 수 있으니까 소리 끔으로 해두시면은 나중에 맞아요, 한가하실 맞아요. 때 이렇게 네.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 민주당 혁신이 이루어세신한 불체포 특권 포기, 강성 비명계의 반대로 자초되나 이것도 올라와 있어요. 돌고 있는 정보 뭐냐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혁신이가 제안을 했잖아요. 특권 포기하라고. 그런데 반대한 사람들이 이걸 좌절시켰어. 전해철, 설훈, 이른바 강성 비명계가 강력 반발. 서너 차례에 걸친 반대 발언으로 끝내 무산시켰어. 결국 이걸 무산시켜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혁신안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으니까요. 새날 정보방 유튜브 채널 저기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국노총 위원장 만났죠. 이제 이게 연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노총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참 이재명 대표는 어디다가 갖다 놔도 참 조화가 잘 돼요. 심리적 예. 대통령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서 노동자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참. 이 현안 이슈는 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둘 다 지금 윤석열 퇴진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김혜영 만나고 이상민 같은 사람들 안 만나도. 노조 분들도 민주당과 연대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연대한 걸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필요하니까 노조분들은 민주당이 필요하고 민주당도 이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저분들 100만이 넘는 단위. 지금 여러분들이 민주노총이 지금 어제 대통령실 근처까지 갔던 바로 장면 보고 계십니다. 근데 언론에선 저걸 안 다뤄주더라고요. 진짜. 저 지금 민주노총이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데 안 다뤄줍니다. 결국 제 이야기는 윤석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연대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저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상민 같은 사람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이낙연 같은 사람들 무슨 서로 밀당하냐? 사겨? 쉽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재명 애 태우자는 거야 지금? 들어오자마자 지지자들 몇백 명 공항에다가 모아가지고 마치 정치 재개하는 뉘앙스 주다가 5.18 묘역 참배에 평산마을과 봉화마을과 이재명만 안 만나고 있어. 비 온다고 수년을 시켜.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내가 들은 바로는 이낙연 이재명 대표를 엄청 싫어한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안 알고 되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이 이낙연 본인이 그러는 데다가 이낙연 본인이 그러니까 아직 눈치 없이 이낙연 따라다니는 측근 한 명 있죠. 성남의 윤 씨. 근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정봉주 의원하고 하는 바로 이전 방송에서 광주 KBS가 한 여론조사를 보여드렸어요. 이낙연 호남에서도 인기 없어요. 호남 밖으로 나오면 아예 정치인 존재감도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힘든 게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이 횡포에 다들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진짜 이 분을 삭히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제가 볼 때 한 70% 60%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대 정신을 읽을 줄 아는 정치인이면 지금 이 정권에 대한 쓴소리를 해도 진짜 부족한 판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저만 못 들었나요? 그러니까 내우외한이라는 거지. 차라리요 이낙연 안 들어왔으면 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그 반기획적인 목소리 안 내는 시점에 딱 들어와가지고 또 휘젓고 다니는 미꾸라지처럼 미꾸라지 된 거죠. 대선 실패요 이낙연 대표님. 당신 때문에. 당신 탓이 가장 커요. 거기에 분노했다는 거 아니야. 이낙연 악마화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악마화는요 이낙연 악마화에 비하면 한 1000배 정도 많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그 이슈 대장동 이슈가 막 사라져가니까 뭐지? 그럼 그때 그렇게 선동했던 건 뭐지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달 말에 대장동 재판 또 한 번 재판 준비기일 열려요. 근데 이미 먼저 잡혀 들어갔던 김용 정진상 재판에서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잖아. 그거 시작점이 누군데? 이낙연계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하고 맞서 싸우세요. 권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간이 지난 뒤에 그래도 이낙연이 지지고 볶았지만 좋은 정치인이었던 소리 듣고 싶으시면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광주에 시장 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는데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명성에 비해서.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산소호흡기를 대줘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불러요. 그런데 자기 실적도 없다가 다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나가요. 그만두고 나간다고 이 양반이. 근데 골 때리는 게 국회의원 선거 떨어질 때 지역사회에서 마지막이라고 후배들한테 다 말을 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마지막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산소호흡기 대주니까 무슨 일자리 뭐 이렇게 그 자리 맡고 있다가 지방선거에 또 나가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때 바로 교체돼 버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권력만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십시오. 진심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